안녕하세요. 해강호정입니다. 자, 주식 단타 단기 좋아하시는 우리 한국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타 매매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거래량으로 타점 잡는 방법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쉽게 또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주 단기적으로 보통 20거래일 이내,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래량과 가격 이동 평균선 설정값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차트 화면을 보시게 되면 자, 검은색 선입니다. 검은색 선은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수와 매도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수와 매도의 기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일 가격 이동 평균선 돌파 시 매수, 무너지면 매도입니다. 5일 가격 이동 평균선 종가상 무너지면 매도, 자, 종가상 오르면 매수입니다. 아시겠죠? 매수, 매도입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종목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데, 자, 조금 뒤에는 자, 시가총액 다양한 종목들, 거래소와 코스닥 이들 종목들로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죠? 거래량을 우리가 보고 가격 이동 평균선 5일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까지 우리가 보는 방법인데요. 특히 거래량이 언제 그러면 시그널을 주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을 설정값으로 들어가시면요. 자, 투자자분들마다 뭐 MTS나 또는 증권사마다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전값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전값 대비해서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전값 기준 대비해서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면 파란색으로 표시되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냥 본 캔들 색깔, 그날 당일 주식 캔들 색깔과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게 일단은 기본입니다. 모든 차트의 기본 설정 값은 이건데 저는 전값 기준으로 변경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가격 이동 평균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가격 이동 평균선입니다. 기본적으로는 50, 20, 60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다 지우고요. 20일 가격 이동 평균선만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단타 단기 트레이더 투자자들을 위해서, 우리 또 한국의 투자 성향 자체가 약간 빨리빨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단기 매매를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가격 이동 평균선 기준도 굳이 뭐 60일 이동 평균선을 볼 필요 없이, 그리고 너무 짧은 5일 가격 이동 평균선도 볼 필요 없이 20일 기준으로 해놨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준을 하면 거래량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거래량에서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최저 거래량과 최고 거래량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으면 좋고요. 만약에 증권사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표시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확인해서 실제 이 거래 일수 30거래를 기준으로 할 건데요. 30거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 가격 언제인지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이 부분은 꼭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해서 아래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가 종목 선정하기가 어려워서요. 그냥 거래소 코스피 종목들 상위 한 20개 정도 종목들 하고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한 20개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시게 되면요. 자, 지금부터 먼저 기준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거래량이 30일 기준입니다.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거래량이 최저가 나온 이후에 가격 이동 평균선 5일선 돌파할 때 매수,
그리고 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마음이겠습니다만 뭐 나는 5% 먹겠다라고 하면 5%의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고요. 10%다라고 하면 10%에 먹으면 됩니다. 기준은 뭐 정하기 나름이죠. 자, 단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5일 가격 이동평균선 기준이기 때문에 5일 가격 이동평균선 돌파하면 최저거래 이후에 돌파 매수, 이후에는 거래량 상관없습니다. 이후에는 5일 가격 이동평균선 하회하면 매도입니다. 기준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전자부터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5월 15일 최저 거래량 나왔죠? 나온 이후에 매수, 아직 매도 시그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삼성전자는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른 종목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5월 26일 최저 거래량 나왔죠. 최저 거래량 5월 26일이 언젠가요? 여기네요. 5월 26일 날 최저 거래량 나왔고요.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지지해주고 있죠. 매수입니다. 매수. 현재 5일 가격 이동 평균선 무너지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자,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최저 거래량이 4월 20일 나왔습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4월 20일 최저 거래량 발생 이후에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 돌파됐습니다만 다음날 무너지죠. 다시 돌파 무너집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 돌파와 무너지는 이탈을 반복합니다.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최저 거래량 이후에는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으로, 물론 종목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SK하이닉스를 가지고만 매매한다고 봤을 때는 여기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손절이 간혹 나올 수도 있는, 그쵸? 여기 매수, 매도, 다시 돌파되니까 매수, 다시 무너지니까 매도, 그쵸? 여기 다시 매수, 이날 시초가에 무너졌었네요, 그쵸? 그러면 시초가에 매도했다라고 치더라도 이날 매도 또는 이날 매도, 종가상 이탈은 아니니까요. 근데 시가상 무너졌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요 정도 수준에서 매도했다고 치더라도 2번 같은 경우는 크게 수익이 좀 났었겠네요. 이때만큼은 손절이 좀 나오더라도요. 이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3바입니다. 3바. 자, 최저 거래량이 5월 17일 나왔습니다. 5월 17일 날 나왔고 5일 가격 평균선이 바로 무너지네요. 그렇죠? 자, 매수가 안 됐고 일단 매수입니다. 이때 매수. 자, 바로 무너지네요. SK하이닉스하고 약간 비슷하네요. 그렇죠? 여기 매수된 이후에는 종가상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쵸? 최저 거래량 이후에 30거래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제가 기준을 드리는 부분들을 실제 많은 종목들로 한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5월 26일입니다. 5월 26일 날 최저 거래량 나왔죠? 최저 거래량 나온 이후에 자, 종가상 무너졌죠? 매수가 없습니다. 이날 매수네요. 그쵸? 이날 매수입니다. 언제죠? 6월 2일자. 6월 2일자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증가하면서 21선을 돌파했죠. 상회하면서 여기 5일선을 돌파합니다. 매수 신호입니다. 매수 신호. 그리고 5일 가격 평균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LG화학의 경우는 매수 유지가 되겠죠. 네, 이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만약 이렇게 넘어가는데 5일 가격 이동평균선이 무너진다 그러면 매도다. 네, 이렇게 기준을 잡아 드리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최근 30거래일 기준으로 했을 때 6월 5일자네요. 그렇죠? 월요일 6월 5일자 최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내일 수요일 거래일에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매수겠죠. 이해되시죠? 무너지지 않는다면 매수고
5일 가격이동 평균선이 그 이후에 무너진다 그러면 매도로 대응하면 됩니다.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준대로만 잘 하신다 그러면 손절은 짧게, 아주 짧게, 익절은 크게 먹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보겠습니다. 자, 최저 거래량이 언제 나왔죠? 5월 24일 날 나왔습니다. 이날 최저 거래량 나왔는데요. 자, 그 다음날 바로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 이탈됩니다. 매수가 아니죠. 네, 매수 시그널이 안 나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죠. 시가는 갭은 떴습니다만 낙폭이 좀 컸고요. 자,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 언제 돌파됐죠? 네, 6월 5일자입니다. 6월 5일자. 자, 그렇다고 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최저 거래량 나온 이후에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 본격적으로 종가상 돌파됐으니까 네, 내일 수요일자부터 해서 현대차가 5일 가격 이동 평균선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매수 시그널이 유지가 되는 거죠. 월요일날 6월 5일자 매수 이후에 매수 신호가 유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반대로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 무너진다 그러면 손절은 짧게 치는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아차, 기아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거의 현대하고 똑같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5월 18일자네요. 5월 18일자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신호가 나왔는데 잘 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최저 거래량이 나온 다음날 봐야 되니까 매수 신호는 실질적으로 이날짜죠.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을 지켜냈습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이틀 뒤에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 무너지죠. 손절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쵸? 손절 라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기준대로입니다. 손절 라인을 쳤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크게 두들겨 맞지는 않겠네요. 그쵸? 손절 빨리 칠 수 있고요. 자, 최저 거래량 이후에 다시 한번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이날 언제죠? 6월 1일자네요. 6월 1일자 다시 한번 매수해 볼 수 있는 시그널이 나왔다. 자, 그 이후에 6월 2일, 6월 5일 매도 시그널 없이 지금 매수 시그널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네요. 자,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5월 17일 최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최저 거래량 나왔고 그 다음날 매수 신호, 그쵸? 5일선 유지되니까 매수 신호. 자, 그 이후에 이때 무너졌네요. 이거 손절 쳐야죠? 그쵸? 기준대로라면. 그 다음에 다시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다시 무너졌어요. 손절 쳐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요거 기준대로 잘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날짜입니다. 6월 2일자 다시 한번 매수 신호가 이렇게 5일 가격 이동편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20일 가격 이동편을 돌파하는 등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매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쵸? 자, 보시게 되면 며칠 사이 두 번 정도 손절 라인이 나왔습니다. 두 번, 세 번 정도 손절 라인이 나왔고 다시 이때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 신호가 유지되고 있죠.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포스코 홀딩스는 매수 시그널이 유지가 되겠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5월 26일날 5월 26일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그 다음날 매수 신호, 그쵸?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면서 매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쵸? 그 이후에 매도 시그널이 없죠. 5일 가격 이동 평균선 매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요거 다 먹는 겁니다. 먹고 있는 거죠. 그쵸? 만약에 제 기준대로라면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매도 시그널이 없는 겁니다. 자, 카카오 보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5월 26일 날 매수 신호네요. 그렇죠? 최저 거래량이 나오면서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잘 보세요. 거래량에서는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5일 가격 등 평균선이 아니죠. 돌파가 안 됐죠. 자, 언제 돌파됐죠? 이 날짜입니다. 자, 6월 2일 날 거래량이 20일 가격 이동 평균선을 증가하면서 최저 거래량 이후에 5일 가격 이동 평균선 매수니까 이때 매수 신호가 발생되면서 아직까지는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 유지가 되겠죠. 셀트리온입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6월 5일자네요. 그쵸? 네, 월요일. 자, 잘 보세요.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6월 5일날 최저 거래량이 나왔고, 그 다음 날인 내일 수요일이 중요하겠죠. 내일 수요일이 매수 신호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 이날은 무너졌는데, 그럼 수요일 같은 경우는, 내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 돌파가 돼야지 공식적으로 매수 신호가 나오겠죠. 최저 거래량 이후에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 돌파하는 날 매수니까. 그쵸. 그리고 매도는 무너질 때 매도니까. 예, 그 기준을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많은 종목들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도 뭐 거의 현대차 그룹하고 거의 같은 형태로 움직이니까 이것도 패스하겠습니다. 자, LG전자 보겠습니다. 최근에 강세 슈팅 나가고 있는 LG전자인데요. LG전자 최근에 보시게 되면 5월 24일날 최저 거래량 나왔어요. 그쵸? 5월 24일날 최저 거래량 나왔는데 매수 아니죠? 매수 시그널은 언제 나왔죠? 네, 5월 30일입니다. 5월 30일날 장대양봉 대량 거래량 폭발하면서 5일 가격 돌파할 때 매수 신호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쵸? 이해되시죠?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종가상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 이탈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홀딩 유지죠. 보유. 그쵸?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 무너지는 날, 종가상 무너지는 날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매수 매도의 타점을 이렇게 잡아가는 방법들을 제가 다양하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5월 24일 좀 빨리 할게요. 5월 24일인데 어떻죠? 네, 이날이네요. 그렇죠? 5월 24일 날 종가상 5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 못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돌파 못했고 이날 매수네요. 그렇죠? 이날 돌파했으니까 매수. 자, 근데 바로 무너지네요. 그렇죠? 여기는 손절 나와야 되겠네요. 네, 손절 나오고 다시 삼성물산은 이날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정도 그림이 나왔겠네요. 네, 6월 5일날 네, 그 정도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KB금융 한번 보겠습니다. KB금융은 5월 17일날 최저 거래량 나왔죠. 5월 17일날 최저 거래량 나왔고 실제 매수는 이날이네요. 그렇죠? 네,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을 지켜내는 양봉 이날 매수인데,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탈되네요. 이탈 여기 손절 나가야 되네요. 그렇죠? 여기 매수, 여기 손절. 자, 손절은 짧게 치고 5일 가격 이동 평균 다시 돌파한 날이 6월 5일입니다. 자, 그러면 KB금융 같은 경우는 6월 5일날 다시 재매수를 했다 그러면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보유 홀딩 유지하시면 되겠죠. 자, 중요한 건 이들 종목들을 제가 말씀드릴 때 단순히 꼭 KB금융뿐만 아니라 뭐 또는 셀트리온이나 카카오나 뭐 이런 종목들이 꼭 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고 또 좋은 종목들을 고른다고, 추세 좋은 종목들을 고른다고 분석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들 과정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이 있는지를 잘 검토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기법이라든가 또는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하시면 좀 더 확률이 높아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양하게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 5월 18일날 매수 신호가 발생됐어요. 이날 매수 신호네요. 그렇죠? 자, 근데 그 다음날 바로 무너졌습니다. 손절 나가야죠. 자, 매수하고 손절 나갔습니다. 네, 손실이 좀 나왔겠네요. 그렇죠? 한 3% 정도 2-3% 나왔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날 다시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을 상회합니다. 다시 매수합니다. 자, 매수 다시 했어요. 그 이후에 이날 다시 무너지네요. 그렇죠? 약수익 났겠네요. 자, 여기서 다시 매수입니다. 아직까지 매도 시그널은 없습니다. 자, 최저 거래량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잣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이후에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 돌파할 때마다 매수다, 무너질 때는 매도다 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한 20개 종목을 봤는데요.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을 그렇게 잡기 나름이고요. 은행주들이 여기 아래에 좀 있는데 카카오뱅크 한번 볼까요? 카카오뱅크 종목에도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카카오뱅크 볼게요. 4월 24일 날 최저 거래량 나왔네요. 그렇죠? 4월 24일 날 최저 거래량이 나왔고요. 자, 이날인데 5일 가격 이동 평균선 아래죠. 그럼 매수가 아닙니다. 매수가 언제죠? 이날입니다. 이날 매수해서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 무너지는 이날 매도네요. 그렇죠? 요거 먹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카카오뱅크를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매매 트레이딩 하겠다라고 하면 이날 또 매수죠. 종가상 안 무너지죠? 이날 무너졌다고 봐야 되나요? 이날 또는 이날 매도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매수 매도 한 약수익 정도 났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날 다시 매수. 이해되시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날 다시 매수. 5일 가격 이동평선 돌파됐으니까요. 최저 거래량 이후에 돌파됐으니까 다시 매수. 자, 5일 가격 이동평균선이 이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보유 수익 먹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 뜻입니다. 자, 잘 보세요. 제가 기준이 30거래일 기준이기 때문에 자, 최대 여기까지가 최저 거래량이 나올 수 있는 기준입니다. 만약에 하루가 넘어가면 또 여기 기준으로 해서 최저 거래량이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30거래일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그 종목들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준대로 접목을 시켜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을 수 있는 에코프로 BM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최소 거래량이 5월 25일 날 나왔습니다. 이날 나왔죠. 이날 최소 거래량 나왔고요. 그 다음날 5일 가격 이동평균이 무너졌기 때문에 매수 아닙니다. 매수 이날이네요. 이해되시죠? 예, 최저 거래량은 왜냐면 종가가 나온 이후에 우리가 확인되니까 그 다음날 5일 가격 이동평균선이 유지된다 그러면 매수죠. 근데 이제 이탈됐으니까 매수가 아닌 매도고 5월 31일 날 매수. 이해되시죠? 그리고 5일 가격 이동평균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BM은 이날 매수 이후에는 유지겠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기준대로라면 매수 유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기준은 자, 최소 거래량이 나오고 그 다음날 5일 거래량 이동평균선이 유지될 때 매수인데 잘 보세요. 만약에 이날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직 5일 가격 이동평균이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럼 내가 이거 사도 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매수는 가능합니다. 매수는 가능한데 여기에서 사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5일 가격 이동평균선이 넘어갈 때 사지 않았었기 때문에 만약에 손절하게 되면 만약에 내일이라도 여기 5일 가격 이동평균이 무너져서 손절하게 되면 여기서 매수했을 경우 수익인데 내가 이 기준대로 안 하고 여기서 매수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손절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죠? 기준을 좀 명확하게 지키면 확률이 매우 높다. 기준을 지켜야 된다. 에코프로 BM만이 있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기준이 넘어갔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안 사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안 사면 됩니다. 다른 종목을 사면 되죠. 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골라야 되죠?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대로라면 최소 거래량이 나왔는데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 넘어갈 것 같은 종목을 미리 관심주로 골라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날 장중에서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 넘어가는 종목이 바로 내가 매수할 타겟이 되는 겁니다. 네,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에코프로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종목도 한번 볼게요. 6월 1일날 최저 거래량 나오네요. 그렇죠? 6월 1일날 최저 거래량 나오고 그 다음날 매수입니다. 그렇죠? 자, 6월 2일날 매수한 이후에는 5일 가격 이동평균 이탈이 없으니까
에코프로 종목이라면 뭐 현재 보유 유지가 되겠네요. 예,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언제 나왔나요? 5월 30일 최저 거래량 나왔죠? 이날 최저 거래량 나왔는데, 네, 5일 가격 이동평균선 돌파는 아니었으니까요. 이날 매수겠네요. 그쵸? 이날 매수가 되고, 아직은 5일 가격 이동평균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쵸? 잘 보이시죠? 5일 가격 이동평균선 넘어가는 시점에서 매수. 자, 그리고 나서 5일 가격 이동평균선이 아직 무너지진 않고 있다. 자, 그러면 보유는 맞다. 다만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에 지금 딱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 종가상으로 무너진다 그러면 이 종목은 뭐 큰 수익은 아니어도 이 본전 수준에서 손절 나갈 수도 있다. 본전 수준에서 그러니까 정리할 수 있다. 매도 신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LNF입니다. LNF는 6월 1일 날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그 다음날 보세요. 그 다음날 5일 가격 이동평균선이 지지되니까 이날 매수네요. 그쵸? 자, 최저 거래량 매수 신호 나왔고, 실제로는 그 다음날 5일 가격 이동평균 유지되니까 매수. 자, 5일 가격 이동평균선을 유지했다고 봐야 되나요? 자, 보시게 되면 유지했다고 보여지면, 만약에 매도를 해도 되고 만약에 매도를 안 했다라면 내일이라도 5일 가격 이동평균선이 다시 한번 지지가 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또 매도 시그널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LNF 같은 경우는 손절 나갈 수 있다. 약 손절 나갈 수 있다는 점 LNF 같은 경우는 좀 참고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HLB 종목입니다. HLB 종목 같은 경우 4월 26일 날 나왔네요. 그렇죠? 4월 26일 날 이날 매수 신호 나왔는데 최소 거래량으로. 자, 근데 실제 우리가 주가는 5일 가격 이동평균선 돌파는 이날이죠. 잘 보세요. 이날 매수 여기 손절이죠. 손절 또는 약 익절. 네, 수익률이 소폭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날 또 다시 매수. 제가 지금 HLB만 가지고 단타 단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 거래량 나온 이후에 지금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자, 종가상 안 무너집니다. 종가상 이날 무너집니다. 그렇죠? 이날 무너져요. 그러면 뭐 약 익절 또는 손절, 본청 또는 손절. 이날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크게 올라가죠. 다시 매수. 이날 다시 매도.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기준은 5일 가격 이동 평균선 기준을 말씀드리기 때문이에요. 다시 매수, 이날 손절, 매수, 이날 다시 매수. 아직은 매도가 아니네요. 그쵸?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HLB 종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특징적인 종목들 가지고 있을 때 제가 또 중요한 설명들을 좀 드립니다. 바로 이런 횡보 구간에서 변동성이 크지 않고 이런 횡보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을 상회하거나 이탈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잦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청 또는 손절 또는 약 익절이 잦아지는구나, 잦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많이 나올 수 있겠구나. 다만 이렇게 추세가 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수익이 좀 커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만약에 추세가 딱 꺾이게 되면 내가 그래도 손절은 좀 빨리 할 수 있는 기준을 내가 잡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기준들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손절이나 익절 잡기 좋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준을 그렇게 잡으시라는 거예요. 자, 음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입니다. 그렇죠? JYP입니다.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 날 거래량 최소 거래량 나오면서 거래량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실제 5일 가격 이동평균 돌파는 이날짜네요. 그렇죠? 이날짜 5월 12일 날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그 이후에 매도. 이날 무너졌네요. 그렇죠? JYP는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날 매도했고요. 다시 나는 JYP 5일선 볼 거야. 최소 거래량 신호는 이미 나와 있고 5일선만 넘기면 나 매수할 거야 라고 하는데 이날 매수. 이해되시죠? 이날 매수. 아직 종가상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JYP는 보유겠네요. 요거 수익 먹고 요거 매수한 다음에 보유. 이해되시죠? 네, 요렇게
트레이딩 하는 방법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좀 다양한 종목들을 제가 많이 좀 최대한 많이 검증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좀 참고해서 좀 봐주세요. 예,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요. 자, 5월 26일입니다. 5월 26일 날 매수, 화살표 매수 신호는 다시 최소 거래량 매수 신호는 나왔습니다. 최소 거래량 매수 신호는 나왔는데 5일 가격이동 평균선 돌파는 이날이죠. 그럼 이날 매수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날 매수, 그리고 5일 가격이동 평균선이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이날 매수한 이후에 보유해도 되겠네요. 5일 가격이동 평균선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자, 그리고 나서 카카오 게임즈 보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종목은 5월 23일 날 화살표가 아니죠. 자, 최소 거래량 매수 신호 발생. 자, 근데 매수 신호가 발생된 이후에 그 다음날 개파락으로 5일 가격 이동평균이 떨어져요. 그럼 매수가 아니죠. 매수 아닙니다. 매수 언제죠? 최소 이날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언제예요? 5월 30일이나 5월 31일 되겠습니다. 5일 가격 이동평균선이 이때 돌파가 됐다고 봐야 되니까. 자, 그럼 이날 매수 이후에는 종가상 5일 가격 이동평균선 이탈이 없죠. 자,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날 매수한 이후에 보유해도 되겠네요. 그쵸?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 최근에 상승세가 좀 강했던 종목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4월 27일입니다. 그쵸? 4월 27일 날 최소 거래량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실제 5일 가격 평균선 돌파는 이날이네요. 이날로 좀 봐야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날 이렇게 매수했다라고 치면 매도는 이날 5일 가격 이탈됐으니까 매도. 다시 이날 매수. 자, 그리고 나서는 종가상 이탈이 이날 있었네요. 이날 매도. 이해되시죠? 이날 파란색 음봉 다시 무너졌으니까 매도. 그리고 다시 상회하니까 이날 다시 매수. 그리고 나서는 5일 가격 이동평균선 유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매도를 반복하면서 할 수 있다. 한 종목만 내가 때려잡아도 된다. 투자자 여러분들, 최소 거래량이 확인된 종목들 가운데서 내가 기준만 5일 가격 이동평균 잘 잡아놓으면 이렇게 무너질 때 손절 빨리 치고, 올라갈 때는 매수 잘 해주고, 손절하게 되면 짧게 손절 치고 수익은 크게 가져가는, 그리고 매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잡히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오스테미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테미 임플란트는 최근에 이제 그 자진 상폐 결정 등으로 이제 거래량이 거의 없죠. 그래서 오스테미 임플란트는 제외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종목입니다. 알테오젠 종목 최소 거래량이 5월 2일날 나왔습니다. 5월 2일날 거래량이 나왔고요. 5일 가격이동 평균선 돌파는 이날입니다. 돌파되고 이날 무너지네요. 이날 무너지고 다시 돌파 무너지고 자, 제가 아까 언제 이렇게 매수 매도가 반복된다 그랬죠? 횡보하는 구간에서 매수 매도가 반복된다. 자, 그리고 이날 다시 매수 신호가 나왔고 매도 그쵸? 여기 다시 매도 5일 가격 이동평균선 무너지네. 여기 돌파, 여기 무너지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당히 많이 매수와 매도가 반복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 좀 보겠습니다. SM입니다. 자, SM 종목은 5월 25일날 최소 거래량 나오면서 매수 시그널이 줬는데 실제로 5일 가격 이동평균선 돌파는 이날이네요. 그렇죠? 이날 가격 이동평균선 돌파와 함께 매수 시그널이 나왔고요. 자, 좋은 모습을 보여지는 듯했나 이날 6월 1일 악재가 발생됐죠. 네, 주요 엑소 그룹 멤버 탈퇴와 관련돼 있는 그런 악재가 좀 발생되면서 급락 나왔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네, 이렇게 하락 두들겨 맞지 않으려면 결국은 기준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5일 가격 이동평균선이 무너지는 시점에서는 매도가 맞다. 매도의 기준을 잡을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SM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후에는 이렇게 하락 추세의 흐름으로 가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뭐 매매할 이유가 없겠죠. 나중에 다시 5일 가격 이동 평균선 돌파된다 그러면 뭐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자, HPSP 종목입니다. 반도체 대장 종목이죠. 코스닥 내에서 반도체 대장 종목입니다. 자, 최소 거래량이 5월 24일 날 나왔습니다. 5월 24일 날 나왔는데 5일 가격 이동 평균선 돌파가 아니죠. 이날도 돌파라고 봐야 되나요? 이날 또는 이날이라고 매수를 보면 이 정도 매수라고 보면 자, 이날이네요. 5일 가격 이동 평균선 이탈로 봐야 되겠죠? 6월 5일 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준대로라면 이날 매도겠네요. 그렇죠? 이날 매수, 이날 또는 이날 매수해서 이날 매도해야 되는 기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케어젠입니다. 케어젠의 경우는 5월 12일 날입니다. 5월 12일 날 매수 신호가 발생됐는데요. 5일 가격 이동 평균선 돌파가 안 나오네요. 그렇죠? 종가상 돌파가 안 나옵니다. 이날 돌파입니다. 이날 돌파. 대량 거래량과 함께 이날 5일 가격 이동 평균선 돌파됐고 현재는 유지 중입니다. 그러면 케어젠 같은 경우는 보유겠네요. 자, 다음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이날도 워낙 변동성이, 이 종목도 워낙 변동성이 큰 종목이죠. 자, 5월 24일 날 최소 거래량 기준으로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5일 가격 이동 평균선 돌파가 안 나옵니다. 종가상. 자, 이날 나왔습니다. 이날 맞죠? 자, 5월 30일 매수, 실질적인 매수 신호가 나왔고 5일 가격 이동 평균선 종가상 이탈이 없습니다. 현재도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첨보입니다. 첨보 한번 보겠습니다. 첨보. 자,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매수 신호 거래량, 최소 거래량 매수 신호는 나왔고요. 자, 여기 양봉 캔들 나오면서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 돌파가 됐죠. 자, 매수한 이후에 유지죠. 5일 가격 이동 평균선 이탈 없이 네, 양봉 캔들로 마감했네요. 그렇죠? 6월 5일 날 장중 뭐 6% 정도까지도 오르기도 했었네요. 이렇게 상승 양봉 흐름 나오면서 매수 신호가 이렇게 발생됐다. 그리고 현재도 보유 유지할 수 있는 첨보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 가격 자체가 13만원짜리로 조금 다소 이제 보여지는, 액면으로 보면은 좀 다소 높은 가격인데, 자, 보시게 되면 5월 9일 날이죠. 이날인가요? 네, 볼게요. 5월 9일 날 맞네요. 5월 9일 날 자, 최소 거래량으로 매수 신호는 나왔는데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 돌파가 없네요. 그렇죠? 자, 5일 가격 이동 평균선 돌파가 없어요. 종가상 돌파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리노공업을 매매할 거다라고 하면 대기해야죠. 이거 안 두들겨 맞는 거죠. 그렇죠? 이날이네요. 이날 종가상 돌파 매수. 이게 종가상 이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매도 다시 매수. 그쵸? 그리고는 종가상 이탈이 없습니다. 현재는 보유 유지. 이해되시죠? 매수, 매도, 다시 매수, 보유 유지. 이해되시죠? 네, 리노공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매 타점은 이렇게 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예, 동진 세미캠 보겠습니다. 동진 세미캠 종목도 최근에 변동성이 좀 컸네요. 그렇죠? 5월 12일 날 최소 거래량 매수 신호 나왔고요.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 상위가 안 나오네요. 그렇죠? 이날도 종가 안 나오고 이날이네요. 5월 17일 매수입니다. 5월 17일 날 매수 이후에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 잘 유지됩니다. 크게 올라 이날 무너집니다. 언제죠? 네, 5월 25일입니다. 5월 25일 날 매도했어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장대 양봉 나오면서 매수 신호가 발생됩니다. 5일 가격 이동 평균선 돌파돼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언제죠? 이날 다시 무너지네요. 6월 2일 이렇게 다시 무너진다는 점. 네. 자,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물론 나는 그냥 5% 10%만 먹으면 된다라고 하면 뭐 상관없습니다. 뭐 더 올라가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데, 이런 기준을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는 기준을 잡았을 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더 뚜렷하게 매도할 수 있는 기준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5% 먹으면 그냥 좋아라고 해서 5% 올랐더니 7% 오르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만 수익률 내면 돼라고 하지만 괜히 마음이 조금 쓰리거든요. 7% 10% 오르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더 기준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잡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참고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5월 15일날 최저 거래량 나오면서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 이날 뚜렷하게 좀 돌파가 됐고요. 5월 17일날 매수 신호가 공식적으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5일 가격 이동 평균 무너진 날이 이날이네요. 그렇죠? 이날 다시 매도해야 되는 수준의 기준에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이 돌파 정도는 나오고 있는데 돌파 붕괴가 반복되네요. 그렇죠? 이때는 매수와 매도가 좀 반복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다. 네, 답답하게 횡보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뚜렷하게 매수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을 돌파되는 걸 보고 다시 스튜디오 드래곤은 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대략 20개 종목을 코스피와 코스닥 이렇게 돌려봤습니다. 뭐 다양한 종목들 보시게 되면 메디톡스가 상당히 거래량이 컸네요. 메디톡스 한번 볼까요, 투자자분들? 네. 자, 메디톡스는 5월 10일날 최소 거래량 나왔네요. 이날입니다. 이날 최소 거래량 나왔는데 이거 좀 재밌네요. 잘 보여요. 최소 거래량 나왔는데 이날 종가가 5일 가격 이동평균 유지됐죠. 매수가 여기입니다. 자, 근데 이날 5일 가격 이동평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터지죠. 이건 손절이 조금 나왔겠네요. 그렇죠? 이날 요만큼 손절이 나왔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손절 나왔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 신호가 다시 언제 나오죠?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을 상회하는 이때 매수 신호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 이후에는 어때요? 매도 신호가 없습니다. 상당히 큰 수익률인데 이거는 현재도요. 자, 그러면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5일 가격 이동 평균 내일은 이렇게 누울 것 같은데, 내일 거래일에 메디톡스가 그쵸, 종가상 이렇게 이탈되면 매도겠죠. 이해되시죠? 매도 신호가 나오는 거지만 만약에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을 잘 지켜낸다 그러면 메디톡스는 여전히 보유해야 되겠죠. 예, 기준대로라면 보유 의견입니다. 다만 앞에서 여기서 손절 났고 여기서 수익이 좀 컸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만약에 기준대로 안 하고 5% 10%만 먹고 나와야지 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속이 좀 쓰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감안을 하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다른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많은 종목들 다 제가 찍어서 검토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적어하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나 또는 관심 있는 종목들을 한번 직접 제가 설명드렸던 기준대로 한번 해보시고 실제 투자 수익도 한번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설정하는 방법들이 어려운 방법들이 아니고요. 아주 간단 명료하고 제가 기준을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아주 간단 명료하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으로 보는 주식 단기 매매 타점 잡는 법까지 자, 오늘 알아봤습니다. 다소 좀 긴 시간이지만 투자자 여러분들 꼭 성공 투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반복해서 좀 들어보시고 내 것으로 좀 만들면 이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꼭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주식시장에서 100% 없다는 것은 꼭 명심해 주시고요. 손절은 짧게, 수익은 이렇게 좀 크게, 적극적으로 크게 수익을 좀 내서 기준대로 해서 꼭 계좌 수익률을 크게 좀 불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의 소개 하단에 가격 이동 평균선 매매 기법 올려드렸으니까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과 같이 복합적으로 융합해서 사용해 보시고 수익에 대한 확률을 높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채널에서 매매 기법 영상들도 함께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 교육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